2021년 9월 20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꿈만 그리던 그날이었겠죠. 하지만 이 9월 20일은 중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진먼 일대에 중국군의 포격과 폭격이 시작되었죠. 각종 다연장포부터 벙커버스터와 포병의 폭까지 진먼 일대는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진먼섬 일대가 무참히 파괴되었죠. 이날은 월요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상공에서는 대만군의 제공 능력 상실을 목표로 진먼 공항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폭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졌죠. 금세 진먼 공항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진먼 시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진먼 일대에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진먼 포격전의 영향으로 많은 벙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방공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는 것도 관찰할 부분이죠. 그 방공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격을 한 뒤 10여 분 뒤에 또다시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먼 방어군은 아직도 반격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오랫동안의 평화가 만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진먼 포격전이 끝난 이후 42년 만에 발생한 국지전이었고 중국군의 기습적인 공격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대만의 12군단이라고 불리는 진먼 방위사령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중국군은 다시금 폭격을 감행해 이번에는 진먼 방위지휘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시설을 타격한 후 두 번째는 군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푸젠 지역에 밀집해 있는 중국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발빠르게 타이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죠. 대만 본토에서 도서 지역으로 지원하려는 지원군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이안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대만 본토로의 상륙을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무엇보다도 현재 전투가 발생 중인 진먼에 대한 봉쇄를 감행하기 위해 결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각종 화력투사 수단을 활용하여 진먼에 대한 포격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진먼에 대한 포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벌써 사상자는 5천여 명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대만에서는 중국의 이런 선제 기습 공격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단순히 진먼섬만 점령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발빠르게 파악합니다. 진먼섬만 점령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상을 진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만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발빠르게 전시태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고 전시경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만 정치계에서 금기어이기도 했던 계엄령까지 선포가 됩니다. 대만에서는 1949년부터 1992년까지 40년 가까이 계엄령이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신시대와 비슷했던 시기였죠. 대만 입장에서는 흑역사이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금기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만 민진당이 먼저 계엄령 카드를 꺼냈고 국민당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계엄령 카드 덕분에 불안했던 국정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만 국민들이 이에 호응했죠. 발빠르게 예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150만 명이 모이게 되었죠. 엄청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전국에 총춤이 깔린 대만의 철도들은 인재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각 철도망을 통해서 부족한 물류를 발빠르게 나누었고 필요한 인력들도 곳곳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철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타이안 해협이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라서 타이안 해협 일대의 도서 지역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물자나 인력도 말이죠. 이 소식이 그대로 진먼 방위사령부에 전달됩니다. 대만 육군총사령부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전달했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이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결사항전을 하라는 뜻이었죠. 이 소식이 전달되자 방위사령부 내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는 한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포격은 진행되고 있었고요. 진먼 방위사령부의 군인들은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장병들은 꿈 많고 열성적인 2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여리고 사회 경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사항전을 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니 허무함과 탄식만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모를 고쳐쓰고 안전한 벙커 밖을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시민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죠. 진먼 방위사령부는 결사항전을 결의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많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는 적은 화포를 활용하여 반격에 나섭니다. 진먼 방위사령부에는 60여 대의 포가 있습니다. M1 요새포와 M110 자주포 그리고 궁펑 다연장 로켓이 진먼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중국군보다 화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샤먼시에 유의미한 타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는 포격을 통해 샤먼시의 군사시설에 대한 포격을 진행합니다. 약 50여 발의 보복 사격을 감행했죠. 그리고 중국군과 대만군 사이에 포격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에서는 병력을 나누어 진먼 시내 일대를 돌며 시민들의 대피를 도왔고 방공으로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중국군의 다연장포와 벙커버스터 세례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진먼섬 일대에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대만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최되었죠. 각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태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방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도 중국의 이런 공격은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도 파견할 수 없었고요. 그 이유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심지어 중국에 대한 유엔의 규탄 성명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각국에서는 유엔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 행정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분명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성명의 이런 입장은 오히려 중국이 더 난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설령 대만이 중국의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더라도 분명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분별한 폭격과 폭격으로 인해서 진먼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므로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반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국가라면 절대로 자국민을 그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설령 적국의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가까이 진먼 일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진먼섬의 사상자는 벌써 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벙커는 대다수 파괴가 되고 있었고요. 사실상 진먼이 평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먼섬 일대에 대한 상륙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해병대들이 이루어낸 상륙작전이었죠. 이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상륙정을 통한 상륙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었죠.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관측에서 벗어나 있는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하는 상륙작전을 말합니다. 이미 진먼섬 일대에 대한 제공권이 중국에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수월했습니다. 이미 진먼섬의 방공전력도 무력화된 지 오래였죠. 그래서 중국군은 각종 헬기와 공기부양정, 상륙 돌격장갑차를 통해 빠르게 해안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먼섬 일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죠. 이제는 폭격전이 아닌 진먼 방위사령부와 중국 해병대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가전 형태여서 진먼 방위사령부에게 방어적 이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폭격과 폭격으로 인해서 진먼 방위사령부의 전력에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진먼섬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의 혼란 속에서 진먼 방위사령부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건물에 숨어서 중국군을 공격해보지만 압도적인 화력을 지닌 중국군에게 금방 개멸되고 말죠. 상륙을 허용시킨 게 가장 컸습니다. 진먼섬에서 공방전이 발생하고 있었을 때 타이베이에 대한 공격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었죠. 미사일을 통한 공격을 대만의 수도에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만의 놀라운 방공전력을 홍보해준 꼴만 되었습니다. 총 12발의 둥펑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중 11발을 요격시켜버렸으니까요. 현재 대만에는 7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각종 요격수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요격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그리고 텐공 지대공 미사일과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공 미사일도 있었고요. 대만 타이베이를 직접적으로 타격해 대만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는 중국의 전략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 발이 그대로 타이베이 시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여 무의미한 공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된 게 아니었냐는 의심만 사게 되었습니다. 대만군은 발빠르게 타이베이 시내를 복구하면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했지만 금세 중국군에 의해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때문에 탄약도 부족한 상황에 놓였고요. 하지만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참패의 와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결상전했습니다. 패배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탈영병이 없었죠.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진먼 방위사령부는 대만의 청천백일기의 햇빛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지는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서 저항했죠.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약 5,000명의 대만군은 중국군에 의해 전멸하고 맙니다. 진먼이 2일 만에 함락되고 희야 병력까지 전멸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대만은 이를 타개하고자 묘수를 두게 됩니다. 전황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만군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군부와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뭔가 중국에 한 방을 먹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만 방공미사일 지휘부 사령관은 조용히 부대로 들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하이를 타격할 것이라고요. 장병들은 환호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를 타격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발빠르게 대만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가지고 있던 미사일을 총동원하여 상하이를 타격하기로 합니다. 대만에는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원폭 미사일부터 슝폭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 전력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상하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하이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죠. 마치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둘리틀 특공대처럼 말이죠.